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친일의 행보를 할까? 네. 왜 다 TK 출신들이 다 장악할까? 예. 어? 네. 그리고 왜 자꾸 법으로 장난질을 칠까? 네. 이때 이식됐다고. 예. 이때. 그러니까 이번에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가 어떻게 하면 내란 이 수괴를 탄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네. 결국에는 뭐냐 형사소급입법을 적용해서라도 네. 한시적으로 적용해서라도 네. 반드시 내란 정당 자체를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던 거를 똑바로 잡아야.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좀 이 민주 정권의 요게 약간 기울여져도 좋아. 네. 그렇게 잡아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 법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뭐 어쩌고 어째? 무슨 1962년 3월 16일에 발표되었던 네.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위의 의장이 발표했던 정치활동 정화법이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은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국민의힘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란 정당을 해산해야 돼. 맞습니다. 1962년 3월 16일,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집권한 박정희 군부 세력이 네. 62년 3월 16일 날 석 달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야심차게 발표합니다. 정치활동 정합법. 자유당 시절 구정치인 6년 동안 정치활동 금지. 자유당 시절에 정치활동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 말 그대로 제2공화국 윤보선 정권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은 전부 다 정치를 못해 이제. 그걸 법으로 예. 막무가내 법인데.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해서 어. 윤보선 대통령 이하 민주당 정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항의를 합니다. 박정희는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박정희는 김종필이가 다 한 거다. 윤보선, 장면 이런 사람들이 일체 정치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그마치 4,007명입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심사를 해가지고 와. 니는 실권, 니는 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곳에서 하는 일은 그때부터 1년 동안 그거밖에 없었어요. 4,007명을 전부 다 명단을 날려버리니까 1963년 11월 달에 했던 총선, 1967년 네. 6월 달에 했던 총선 전부 다 민주공화당이 과반수를 넘게 획득한 겁니다. 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7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30 몇 명이 다 당선되는데 네. 전부 다 63년에는 뭐였게요? 초선이었습니다. 네. 새 인물을 들인다라는 형식으로. 네. 와. 그래서 4,007명이 네. 전부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럼 그만한 인재풀이 다시 필요하죠. 그렇죠. 인재풀을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다 박정희 사병 집단으로 다 데려옵니다. 그게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은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하고 그 다음에 공공대학의 교수하고 국립대 교수 그 다음에 방송사 편성국장 방송사 회장 그 다음에 언론사 편집국장 할 거 없이 전부 다 혁명 세력으로 채웁니다. 그게 바로 정치활동 정화법입니다. 그 상비군이라 그랬거든. 김종필이가 상비군을 키웠거든. 그 키운 주된 집단이 어디게요? 약 3,000여 명을 키웠는데 어디인 줄 아십니까? TK입니다. 그게 여러분 TK.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의 1960년대에 10년 동안을 철저하게 야권 인사들의 출마를 막고 야권 인사들이 합리적으로 어디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다 반려하고 그 TK의 DNA가 그때 이식됐네. 예, TK의 DNA가 왜 대구가 이렇게 보수의 성지가 되었느냐? 그런데 이거를 철저하게 은폐하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 정치활동 정화법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그리고 공공기관장이 됐던 언론사의 편집국장이라든가 방송사의 편성국장이 됐던 사람들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입니다.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박정훈 의원, 네. 박종훈 어떻게 돼요? 채널A, TV조선, 앵커, 차규원이라는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예, 차규원. 하나회 출신. 이게 뭐냐면 제5공화국 때도 전두환 때도 역사는 그대로 반복된다. 박정희가 계승했고. 정치활동 정화법을 했기 때문에 1980년 11월 3일 날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바로 거기에 차규원 씨가 하나회 아닌 사람들은 싹 밀어버리고 당첨되는 거예요. 전두환 때도 또 이렇게 정치활동 정화법이랑 비슷한 게 있었다 예, 이거죠? 예. 네. 처음 5년 동안을 네. 이렇게 철저하게
강제 은퇴. 인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걸 감옥에 넣을 수는 없.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약점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전부 다 강제 은퇴시켜버린 거죠. 네. 이름이 뭐라고? 뭐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러면 그 정치활동 정합법은 없어졌어요? 정치활동 정합법은 이름을 바꿨나? 정치활동 정합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2008년도 3월 12일 날 없어져요. 오? 정치활동 정합법 사라진다. 2008년 5월 12일. 1962년부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여러분 고시를 치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치면은 3차 아시죠?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문형 주관식, 3차는 뭡니까? 면접이죠. 네. 면접에서 하는 게 뭘까요? 신원조회. 너 이거 좀 좌파야. 너 나가. 이게 뭐냐? 정치활동 정합법의 형태로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예요?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입학 때 네. 사람들 다 걸러내는 거죠. 네. 예, 이거 자체가 네.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보면 네. 김정현, 최민수가 나왔던 박태수 역할 있지 않습니까? 그 박태수가 맨 처음에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해서 시험을 치는데 너가 아버지가 빨치산이었잖냐 나가라 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거 엄마가 너무 절망해서 기차에 교통사고로 죽죠. 네. 바로 그 신원조회가 이겁니다. 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이거를 이건 구시대의 그거야. 이건 이미 이거 다 그거 돼서 이제 없애 이래가 없애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없애려고 했거든. 네. 노무현 대통령 없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초보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극우, 김용갑, 정형근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이건 망국법이라고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못 없애고 이거 없앤다고 했을 때는 예. 약간 또 그 빨갱이로 몰았겠네. 예, 빨갱이로 또 몰고 이러니까 막 안 되겠다. 사실상 신원조회를 유명무실화하는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갔습니다. 이거를 뭐냐면 사실상의 사문화된 법이라고 해서 MB가 없애버린 거예요. 윤보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정치활동 정합법에 걸려가지고 이력서를 못 내고 합법적인 취업이 안 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백기환 선생,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혀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야의 대통령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박정희가 김종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진짜로 고급의 인재를 내가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는데. 고급 인재. 고급의 인재를 내가 키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고급의 인재를 내가 키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김종필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거 일본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그 정치활동 정합법으로 4,007명을 묶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감옥에도 보내고 막 자격 정지를 시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힘을 빌리자. 더 고급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힘을 빌려야 된다. 라고 어떻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의 우리나라 교육부 같은 데가 어디냐면 문부과학성입니다. 문부과학성에 장학금을 받는 체제를 하면 된다.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에 보내는 네. 형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이. 그래서 66년도에 거의 한밤중에 막 밀항하듯이 해가지고 일본으로 간 것이 뭐냐 문부과학성 장학생 제1기입니다. 그 1기가 누구냐? 저기에 누군데? 보시면 하얀색 컬러 사진으로 있죠. 함석헌 선생, 백기환 선생 밑에 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저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서 3년간 유학하고 돌아온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윤기중.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박정희하고 김종필을 떠받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TK의 DNA, 예. 친일의 DNA가 예. 이때 이식이 됐네. 다 이때라니까요. 맞죠? 이때야. 고무호수의 창시자 윤기중 선생 맞죠? 예. 고무호수로 애들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접한 사람. 네. 이게 일본식 교육 아닙니까 이게? 그게 또 일본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식 교육 그 엄격하게 막 애를 때리패고 가르치는 거. 1948년도에 헌법에 부칙에 규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소급 입법을 만드느냐? 일제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법을 만들어서 사후에 처벌하느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소급해야지. 그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고. 장경근이라든가 이인 같은 이 장경근이 어떤 거냐면 대통령 법무비서관. 법무비서관. 예, 그 다음에 이인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 둘이가 반대하니까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 둘이가. 네. 이것도 정치활동 정합법이라는 것도 소급 입법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
이 공화국 때는 그 법이 없었는데. 그렇지. 옛날에 갑자기 정치한 사람. 옛날에 정치한 사람을 어. 1946년도부터 1960년까지의 그 행동을 15년간의 행동을 다 파악해가지고 국가재건회의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반민특위 당시에 반대했던 이인 법무부 장관이 소급입법이라고 반대했던 이 법무부 장관이 이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말을 싹 바꿔요. 아. 구국을 위한 결단이다. 이 법 장난질, 법꾸라지들은 똑같다. 예. 옛날이나 예. 지금이나. 구국을 위한 장난이래. 아니 뭐 나 구국을 진짜. 위한 결단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이인에게 뭘 주느냐? 여러분 유엔 한국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가 뉴욕으로 보내버려요. 야, 니는 반민특위 때에 그 소급입법으로 반대한 경력이 있으니까 니는 조용해질 때까지 미국 좀 가 있어. 이래가 보내버려요. 와, 나 진짜. 한 자리 차지합니다. 윤기정 옆에 저 사람이 바로 이인입니다. 이인. 예. 자, 제가 저기 뭐냐면은 제 4번에 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소급입법이라고 적혀 있죠. 네. 아니 반혁명적. 예, 반혁명적. 자, 보십시오. 이 법이 소급입법이라고 써 있네. 얼마나 악법이냐면은 잘 정화 대상자를 심사해 적격 여부 판정도 군혁명 세력. 혹시라도 그 판정을 해제하는 것까지 모두 그 군혁명 세력. 그 다음에 뭐냐? 만약에 어느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상관없이 효력 유지.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네. 반헌법적 정치활동 정합법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 잔인한 꼴이네. 8번입니다. 8번. 이 법에 의한 피해자는 일체의 행정소송 및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야, 너무 웃기다 얘네들. 야. 다 차단한 거네.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이거는 효력을 유지한다. 이 법에 의한 피해자는 변호사도 못 쓰고 행정소송도 못 하고 못해. 불복 심판도 못 한다라고 못해. 딱 적혀 있잖아. 요거를 가지고 다 공부한 애들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버지고 엄마고 장인이고 할아버지고 다 그렇다고. 여기에 그 법장난 DNA가 이때 또 이식됐네. 예. 법장난 DNA 맞죠? 정말 제가 TK DNA, 어. 법장난 DNA, 제가 그동안 친일 DNA 예. 여기 다 들어가 있어.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친일의 행보를 할까? 네. 왜 다 TK 출신들이 다 장악할까? 예. 어? 네. 그리고 왜 자꾸 법으로 장난질 칠까? 네. 이때 이식됐다고. 예. 이때부터 쭉 여당 일변도로 가다가 85년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라는 거 김민석이요? 김민석 영등포 의원이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그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냐면 전두환이가 야, 이거 민심의 이반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왜냐면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당장 86. 86년도에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걸 풀어줍니다. 잠깐. 이제 이건 괜찮겠지. 85년도 당시에 이거 괜찮겠지 하고 풀어줘. 이거를 딱 풀어주자마자 나타난 게 뭐예요? 김대중, 김영삼이에요. 김대중이라는 분이 미국에 있다가 망명위에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거를 갖다가 뭐야 하도 불안하니까 4월 달에 치를 총선을 2월 달로 땡겨요. 그래가지고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는 85%의 투표율. 그동안에 정치 활동을 못했던 야권 정치인, 그동안에 마르고 막 20몇 년을 그리 굶주리고 살았던 정치인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찍어줄 만한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다 찍는 거예요. 와. 이때부터 사실상 우리나라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싹 트네. 예. 그만큼 민심이 중요하네. 예. 네. 전두환이가 무서워서 살짝 푼 거네. 예. 민심이 중요해.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민심. 정치활동 정합법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4.19에 끌어오르는 민심을 갖다가 눌렀지. 눌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정치활동 정합법을 살짝 이 정치풍토 쇄신법을 살짝 풀어주니까 그 85년도에 신민당 돌풍이 일어나면서 사실상의 87년도에 그 6.29 선언까지 갔다는 이야기. 그렇게 돼버리네. 그러니까 이번에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가 어떻게 하면 내란 이 수괴를 탄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네. 결국에는 뭐냐 형사소급입법을 적용해서라도 네. 한시적으로 적용해서라도 네. 반드시 내란 정당 자체를 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던 거를 똑바로 잡아야.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좀 이 민주 정권의 요게 약간 기울여져도 좋아. 네. 그렇게 잡아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 법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뭐 어쩌고 어째? 무슨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뭐 불복을 못 한다고? 아니 어떻게 저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됩니까? 저거가 사회 정화를 했다. 그럼 진짜로 사회 정화가 됐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아유.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대선 전에 일어난 4대 의혹이 있습니다. 빠진코 의혹. 그다음에 정권 차원에서
제1교포 빠진 꼴을 들여와 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새나라 자동차 사건. 그다음에 뭐냐 워커힐 사건. 그다음에 정권 파동. 이래 가지고 4대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4대 의혹 사건에서 일어나자 결국에는 김종필이가 책임을 지고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을 갑니다. 외유를 갑니다. 김종필이. 김종필이. 예,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요. 예,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요라고 얘기하니까 왜 나갑니까? 라는 그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자의반 타의반 타의는 누구의 의인데 저 뭐야? 남자입니다. 누구야, 바로 저분이에요? 그 유명한 응. 제임스 하우스만이. 제임스 하우스만 또 제임스. 나오네. 예. 제임스 제임스 하우스만. 하우스만이 네. 어떻게 돼? 김종필 보고 야 시끄러우니까 니 좀 나갔다 어. 와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김종필은 처음에는 한 거했다 그래요. 아. 네가 가라 동남아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이씨 안 나오면 너가 다 도로 엎어버린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해요. 지가 나갈게요. 예, 나갔다. 국가재건회의 최고위원회를 다 데리고 갑니다. 동남아시아와의 외교가 중요하다 뭐 이따위 다 데리고 나가요. 되면서 예, 다 데리고 나가서 한 3개월 있다가 옵니다. 제임스 하우스만이 이거를 전부 다 위에서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 예. 어떻게 보면 도피를 시켜줬네. 예. 아. 면피 말 그대로. 도피 면피. 예. 그래서 뭐냐면 1946년에 제임스 하우스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1981년에 나가기까지 우리나라에 정치활동 정화법을 위한 어마어마한 만행들을 저지르고 나갑니다. 자, 민주 진영의 인적 피해 정치활동 정화법으로 인한 4,007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 7,716명, 그 다음에 80년 11월 3일 신군부 세력에 의한 정치인 567명. 이거 외우기 좋으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총 칼 사법권을 든 권력자에게 죽은 사람 수만 명. 이와 같은 합법적 살인을 다시 하고자 했던 윤석열입니다. 정치활동 정화법을 다시 살리려고 했었다고 윤석열이가. 예. 그다음에 그래서 권영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현장에 있었어도 반대 법안을 안 눌렀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치. 권영세가. 그럼 권영세도 공범이에요, 공범. 그다음에 뭐야? 이 외에도 각종 언론 탄압, 각종 제1교포, 재미교포 등 사상 탄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범죄를 제임스 하우스만의 지휘하에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저지르는 겁니다. 예, 제가 너무나 내란 정당 심판을 해야 되겠다. 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이 맹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이 인이 이미 모선을 보여주었어요. 네. 이 인이 근데 이거는 소급 입법이다 만들면 안 된다. 반민특위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네. 정치활동 정화법이 되니까 이거는 구국의 결단이다. 네. 이렇게 됐죠. 결단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놀랬던 네. 거는 윤시중, 이 윤석열의 DNA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가지고 좀 놀랬어요. 뭐 윤석열보다도 국민의힘 DNA. DNA. 예. 국민의힘의 DNA는 결국에는 친독재, 친극우, 네. 그리고 친일, 윤기주. 예, 네.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네. 얘기할 수 자, 있습니다.